자, 이번 시간에 일반 원칙 배울 텐데 일반 원칙 아까 결론부터 얘기를 했어요. 일반 원칙을 위반하면은 아무리 행정청에 재량권이 있더라도 어떻다? 위법하다. 그죠? 위법하다. 소송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일반 원칙이 평등의 원칙이죠. 그죠? 교재 평등의 원칙 펴보세요. 자, 그 교재를 보면은 이런 그림이 있어요. 행정청이 자, 공무원 4명이서 당직 근무를 하다가요, 하투를 쳤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행정청에게 이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거야. 근데 한 명은 파면이라는 징계를 하고요. 나머지 3명은 견책만 했어요. 견책만 했어요. 그럼 이거는 사실 평등하지 못하죠. 그래서 얘가요, 담당자한테 찾아가서 따졌어요. 똑같이 하투 쳤는데 왜 얘들은 견책만 하고 자기는 파면을 하냐 라고 하니까 일반 원칙은 어디에서 중요하다고 했어요? 수단 선택에 재량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견책을 하던 파면을 하던 내 재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사실 법 테두리 내에서 했어요. 그죠? 견책, 감봉, 뭐 정직, 뭐 파면 이런 거 선택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아무리 재량권 내에서 했더라도 평등의 원칙이란 일반 원칙을 위반하게 되면은 부당하다예요, 위법하다예요? 위법하다죠. 왜?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으니까. 일반 원칙 위반했으니까. 그러면 이 파면권 행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위법이 되니까 파면당한 공무원은 소송에서 다시 복직될 수가 있어요. 자, 요런 게 이제 평등의 원칙인데, 이 평등의 원칙은 헌법 11조에 나와 있죠. 자, 헌법 11조의 평등원칙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객체인 국민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되니까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퀄 투 이퀄이지만 어니퀄한 것까지 다 이퀄하게 하진 않아요. 남녀가 신체에 어떤 차이가 있죠. 남자는 군대 가고 여자는 안 가.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에요. 누구는 공부 열심히 하고 누구는 공부 열심히 안 해서 열심히 한 친구는 서울대 갔어요. 열심히 안 하면 서울대 못 가. 왜?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어니콜하니까 결과도 어니콜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똑같이 해라 이런 평등이 아니에요. 상대적 평등이에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 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다르게 대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우리 헌법이 새겨하는 평등의 원칙은 상대적 평등이라는 거.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행정청에서 위법하게 갑돌이에게 허가를 해줬어요. 1수위가 뭐라 그러냐면 갑돌이도 위법하게 허가해줬으니까 나도 위법하게라도 허가해줘라. 불법의 영역에 도 평등을 주장할 수 있냐? 그건 없어요. 불법의 영역에서는 평등 주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평등의 원칙은요, 이론이 뭐 교재 읽어보면 알겠지만 다예요. 핵심이 뭐다? 일반 원칙 위반하면 부당이다, 위법이다. 얘가 소송에서 구제받을 수 있다, 없다. 이게 핵심인 거고. 평등 원칙 자체의 이론적인 건 거의 별로 없어요. 다만
판례가 시험에 나와요. 판례. 그래서 평등의 원칙 판례 보세요. 평등의 원칙 위반 사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위반 사례. 1번 판례가 지금 설명해 준 거잖아. 함께 합투놀이를 했는데 한 명은 파명을 당했고 나머지 3명은 견책을 당했다. 뭐예요? 평등 원칙 위반이죠. 2번, 3번, 4번 묶어보세요. 좌측에. 여기 이제 가산점 관련된 판례예요. 남자 군 가산점 3점, 위헌 결정 났죠. 뭐 국가 유공자면 10점 주고 뭐 이런 거 옆에 쓰세요. 기회의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 그러니까 가산점을요, 뭐 3점, 막 국가 유공자 10점 이렇게 주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이 한 문제 가지고도 막 합격, 불합격하고 막 그러죠. 평균 산점을 준다라는 건 여자들에게 거의 시험 기회를 박탈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요. 사실 판례 핵심이 뭐냐면 가산점 준다 자체가 위헌은 아니에요. 남자는 군대 갔다 왔죠? 여자는 군대 안 갔다 왔죠? 어니콜하잖아요. 남자는 가산점 주고 여자는 안 주고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3점 이상 줘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극복이 안 될 정도의 점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국방부에서 군 가산점 부활시키려고 많이 노력해요. 근데 그게 3점이 아니야. 1점으로 부활시키려고 해. 그러면 조금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아. 남자가 갔다 오고 여자는 안 갔다 와서 가서 줄 수는 있어. 근데 3점씩 막 평균 3점 이상 줘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갭이 너무 커져버리는 거. 극복이 힘들 정도의 가산점이 붙은 거지. 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사회단체 등록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선 등록하면은 후등록 단체는 안 받아줘. 그러니까 먼저 신청하고 늦게 신청하고 이게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본 거죠. 평등 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본 거고. 자, 6번에 국공립 사범대학 출신을 사립대 사범대 출신보다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이것도 당연히 평등 원칙 위반이에요. 경기도 같은데요, 굉장히 넓거든. 31개 지자체가 있다고. 근데 가정교사 TO가 몇 명이나 나올까? 가정 뭐 이런 과목이 있죠. 있지 않나? 고등학교 때 뭐 기술 뭐 이런 과목이 있죠. 1년에 1명 나고 막 이래요. 근데 공립사범대 우선 채용하면 사립사범대 애들은 공부할 필요 있어 없어요? 당연히 없지. 그죠? TO가 1명인데 공립 우선 채용하면 사립은 뭐 시험 보나 마나죠. 기회 박탈이야. 애들은 불평등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당구장. 이거는 뭐 예전에는요 미성년자 못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가능해. 왜 그러냐면 다른 스포츠는 연령 제한이 없어요. 당구라는 스포츠만 연령 제한을 한다는 건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불평등한 거예요. 8번에 보면 지방의회 조사하는 데 있어서 신분에 따라서 과태료 액수를 달리했어요. 무슨 뭐 사회적 신분이 면망한 사람 과태료를 좀 더 많이 부과하고 좀 못 그러면 덜 부과하고 이렇게 했어.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이 신분제 자체를 부정하죠. 때문에 평등원칙 위반이에요. 9번 보면 청원경찰 인원 감축하는데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소지자와 뭐 이렇게 학력으로 일괄적으로 자르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평등원칙 위반이 학력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평등원칙 위반. 자, 10번은 첫 번째 줄 끝에 동일 회사의 동그라미. 요 거의 똑같은 판례가 있어요. 동일 회사가 있고요. 동일 지역, 뭐 해당 지역. 이게 뭐냐면 개인 택시 사업자는요. 택시 하다가 요건 충족돼야 개인 택시 받을 수 있거든. 처음부터 개인 택시 바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개인 택시 주는 기준 중에 동일한 회사에서 7년 이상 근무해야 된다라는 게 기준에 있었다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회사가 당연히 횡포 부릴 수 있죠. 그죠? 이 회사에서 7년 이상 근무 못하면 개인 택시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평등원칙 위반 판결을 받은 거야. 근데 거의 유사한 판례인데 동일 지역에서 장기 근무해야지 개인 택시 주도록 하는. 요거는 일반원칙 위반 아니에요. 왜냐면 동일 지역에서 계속 뭐 회사가 바뀌더라도 동일 지역에서 근무를 해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역 지리도 잘 알고 뭐 택시만 타면 막 내비게이션 찾고 있고 이러면 우리가 불편하잖아. 그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서비스 질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이제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위반이다. 자, 평등의 원칙 위반 부정 사례 보세요. 자, 옆에 쓰세요.
뭐가 있다라는 거야. 이건 딱 봐도 합리적 이유 존재라고 쓰면 되죠. 보기에는 불평등해 보여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1번. 유예 기간 없이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 기준을 변경했어요. 유예 기간도 없이 기준을 막 팍팍 바꿨어. 이러면 평등의 원칙 위반이에요.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왜냐? 보통 기준을 바꿀 때는 유예 기간, 상대방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을 줘. 뭐 1년 뒤에 이렇게 할게. 뭐 2년 뒤에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하고 기준을 바꿔요. 근데 얘는 그냥 바로 바꿨어. 이렇게 보면 평등원칙 위반이에요. 다른 기준 변경과 비교했을 때. 근데 얘는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라는 건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죠?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매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상황이 계속 바뀌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계속 바뀌니까. 바로바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6개월 뒤에 이렇게 하면 상황이 또 다른데? 그러니까 개인 택시,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 기준은 바로바로 바꿀 수밖에 없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유예기한 없이 바꿔도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 자, 넘어가세요. 거기 보면 일반직 공무원 58세라고 되는데 판례는요. 당시 판결문 그대로 써요. 지금은 공무원 정년 60세죠. 60세. 근데 전화 교환 직렬은 정년이 53세예요. 그 소송까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124 전화하니까요. 막 왜 할머니가 막 할머니 목소리로 전화를 받아. 막 다신 목소리로 사랑한대. 사랑합니다. 거기 굉장히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는 직렬, 직급에 따라서 정년이 다를 수 있겠어 없겠어요? 있지. 하는 일이 다르니까 다를 수 있죠. 그 밑에 팔도 마찬가지야. 법관도요. 법관 직위에 따라 정년이 좀 달라요. 그럴 수 있어요. 공무원 정년도 60세지만 2급 이상 되면은 연령 제한 안 받아요. 장관들 보면 막 70대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역의료보험조합 정관에서 피보험자의 생활 수준별로 구분한 등급에 따라 소득 금액을 차등 규정한 것. 그러니까 생활 수준에 따라서 당연히 보험료 이런 거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의료보험, 국민연금 이런 거 소득 수준에 따라 달리해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재분배 정책이잖아요. 사회복지 정책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좀 월급이 적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안 받는다든지 조금만 받고 많이 번 사람한테 많이 받아가지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죠? 그 밑에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국민건강, 의료보험 할 때도 사용자와 직장인을 달리했어요. 사용자는 사장이란 말이죠. 사업자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 소득이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이 돼요, 안 돼요? 맨날 현금으로 하면 막 깎아준대. 왜 그래요? 신고 안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카드로 하면 다 잡히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소득도 잘 몰라. 근데 직장인은 어때요? 거의 소득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죠. 급여 받으니까. 그죠? 기준을 달리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 그러니까 사업자랑 직장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 달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그 6번 이런 거예요. 개인 택시 사업을, 이 개인 택시 사업은요, 1인 1위 사업자야. 근데 이 개인 택시 사업은 뭐를 전제로 해요?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개인 택시 사업 면허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이게 있어야지, 무조건 이게 있어야 이게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음주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버렸어. 이것도 어떻게 됐어? 당연히 자동 취소야. 그런다고 해서 평등원칙 위반은 아니에요. 이걸 전제로 해야지만 이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취소돼. 저기 이제 평등의 원칙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구속의 원칙, 자기 구속의 원칙. 자, 거기 자기 구속의 원칙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A 또는 B 또는 C. 선택권의 재량이 있어요. 선택의 재량이 있어요. A에도 되고 B에도 되고 C에도 되고 다 뭐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B라는 선택만 계속 반복적으로 했어요. 원래 A에도 되고 C에도 됐어요. 근데 하나의 선택만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A나
또는 C를 하면은 이 시차를 두고 불평등이 발생해 버리는 거야. 그죠? 1년 전에도 B했어요. 2년 전에도 B했어요. 3년 전에도 B했어요. 그러다 A 이렇게 하면은 시차를 두고 불평등이 발생하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선택 재량이 있었지만 동일한 선택을 반복하다 보면은 자기 선택에 자기 스스로 구속돼요. 자기 구속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자기 구속의 원칙의 논거가 뭐냐? 시차를 두고 뭐가 발생해요? 불평등. 평등의 원칙에서 자기 구속의 원칙이 도출되는 거야. A, B, C 다 할 수 있었지만 B 하다 A 이렇게 하면 평등하지 못한 거지. 그죠? 그리고 B 하다 이제 A 하면 계속 B 하면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B 할 것 같죠? 신뢰 보호에도 안 맞아. 그러니까 요런 거를 논거로 해서 뭐가 도출된 거예요? 자기 구속의 원칙이라는 게 도출된 거예요. 왜 자기 선택이 구속됐어요? 동일한 걸 똑같이 선택하다 보면은 다른 걸 선택하면 불평등도 발생하고 동일한 걸 선택하다 보면은 그걸 할 거라는 신뢰도 형성되어 있는데 다른 걸 하면 신뢰도 안 맞는 거야. 자기 선택이 구속돼 버린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이 자기 구속의 원칙은 어떤 요건이 충족돼야지 이루어지는 것이냐? 자, 첫 번째, 재량의 영역이어야지 자기 구속이란 말을 쓸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A 또는 B 또는 C 선택할 뭐가 있어요? 재량이 있는 거죠. 그죠? 동일한 선택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기속이야. 기속이란 건 뭐예요? B 해야 한다. 뭐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이거는 자기 선택에 구속된 거예요? 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법에 규정된 대로 하는, 법에 구속된 거지 자기 선택에 구속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구속이란 말을 쓰려면은 선택에 뭐가 있어야 돼? 재량이 있어. 그런데 자기가 특정 선택만 해야지 쓸 수 있는 거지. 기속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차피 처음부터 법이 시킨 대로 하는 거지 자기 선택에 구속된 게 아니잖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기 구속이란 말을 쓰려면 동일청이 동일한 사안이 반복돼야 돼. 봐봐요. 국토부에서 비했어요. 국토부에서 비했어요. 국토부에서 비했어요. 국토부에서 비했어요. 근데 국토부가 A 해. 야, 그럼 너 국토부 너는 예전에 B하다가 왜 A 하냐 이렇게 따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국토부에서 B를 반복한 걸 가지고는 여성부나 통일부가 가가지고 야, 너는 왜 B 안 하냐? 말이 돼요, 안 돼요? 국토부에서 B를 반복했으면 국토부 가서 너 왜 B 하다 B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국토부에서 B라는 선택을 계속 한 걸 가지고 뭐 통일부나 여성부나 다른 부서가 가가지고 야, 쟤는 계속 B 하는데 너는 왜 B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상위청, 다른 행정청의 행위에는 자기구속 당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자기구속 당해? 똑같은 행정청이 똑같은 걸 반복해야지 자기구속 되는 거지. 상위청, 다른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서 엉뚱한 데 와가지고 야, 너는 왜 B 안 해?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선례가 존재해야 돼요. 예전에 이렇게 B 이런 게 있어야 자기구속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지 선례가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자, 근데요, 아까 이런 얘기 했어요. 불법에 평등이 있어, 없어요? 불법에 다르게 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잖아. 불법까지 다 똑같이 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선례가 위법하면은 똑같이 해야 돼요?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위법한 선례에는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야.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거는 자기 구속 당하는 거야, 안 당하는 거야? 안 당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재량의 영역에서 동일한 인연청이 동일한 사안을 반복했는데 그 선례가 적법하면은 그 선례에 자기 구속되는 거지. 자기 선택이 자기가 구속되는 거야. 그죠? 자, 자기 구속 안 되는 거 하나 더. 사정 변경이 발생해도 자기 구속이 안 돼요. 이렇게 B를 계속 선택할 때는 전쟁이 나기 전이었어. 근데 지금 전쟁이 발생했어요. 상황이 같아요, 달라요? 전혀 완전히 상황이 지금 급박 상황으로 바뀌었죠? 다른 거 할 수도 있는 거야. 예전에는 지진이 나기 전이었는데 지금 막 이 지역에 지진이 발생해. 똑같은 걸 할 수는 없잖아요.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상황이 크게 바뀌면 자기 구속 된다, 안 된다? 자기 구속 안 돼요. 다른 거 할 수도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요럴 때 자기 구속 되는 거지. 요럴 때 이제 자기 구속이 되는 거야. 요럴 때는 자기 구속 안 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게 두 번째 일반 원칙이죠. 자기 구속의 원칙. 첫 번째가 평등의 원칙. 옆에 8점 아이는 펴놓고 보고 있죠. 그죠? 평등의 원칙, 자기 구속의 원칙. 다음 세 번째 뭐예요? 비례 원칙. 교재 비례 원칙 펴시고. 비례 원칙 펴시고. 자, 비례 원칙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행정청이 목표를 설정했어요. 그럼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이 있어. 이 수단을 선택하는데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재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선택권에 재량권이 있더라도 이 목표와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 합리적 비례 관계가 있어야 돼. 합리적 비례 관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비례 원칙은요, 세 가지 원칙으로 구성이 돼 있어.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이렇게 돼 있어. 자, 예를 들어볼게요. 목표를 하나 잡아볼게요. 신문보다 뭐 이런 얘기 나와. 뭐 참새를 잡는데 대포를 쓸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가끔 본 적 있어요? 왜 없어? 뉴스나 TV 가끔 나오잖아. 목표가 참새 잡는 거야. 이게 목표야. 농작물을 많이 해치니까. 며칠 전에 TV 보다 보니까는 제주도에서 노루를 한 5,000마리를 지금 잡았대요. 노루를. 그래서 이제 환경단체나 동물보호단체에서 더 이상 못 잡게 하고 막 반대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농민들은 더 잡아야 된다요. 그래서 여기 분쟁이 발생해가지고 밤에 이제 노루가 얼마나 있는지 적외선 이런 걸로 그러니까 대략 한 7,500마리 정도가 더 있어. 농작물 너무 훼손하니까 노루가. 근데 적정 객체수가 이제 한 6,000마리 정도가 적정 객체수래요. 사실 더 잡아야 되는 게 맞지. 그러니까 막 시민단체 와서 막 난리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못하게 하려고. 근데 어쨌든 참새 잡는 게 목표예요. 그럼 여러 수단들이 있겠죠. 총을 쓸 수도 있고, 대포, 원폭투하, 덫도 있고, 원폭투하면 참새 잡을 수 있죠. 사람도 잡고 다 잡는 거지. 약도 있고, 많이 있단 말이지. 그죠? 있어요. 이 수단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있다?
재량이 있다. 근데 재량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이건 비례관계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적합성의 원칙이 첫 번째가 뭐예요? 목표가 달성이 되는 수단이어야 된다는 것이. 목표 달성이 되는 수단이야. 그러면은 이 목표에서 달성할 수단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중에서 자, 총이라는 수단을 선택했어요. 총으로 뭐 참새 잡을 수도 있죠. 대포에 맞을 참새는 없을 것 같고, 그죠? 원자폭탄으로 참새 잡을 수 있죠. 뭐 너무 많이 잡아서 문제지. 덫으로도 잡을 수 있죠. 여기 약으로도 잡을 수 있죠. 칼, 이런 거. 칼로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물인 고소 아니고서야. 그러니까 이 적합성의 원칙을 대입시키니까 뭐는 이제 걸러낸 거야. 참새 잡는다는 목표 달성하기 힘든 수단들은 걸러내버렸죠. 목표 달성되는 수단만 냅뒀단 말이야. 그게 적합성의 원칙이에요. 자, OX로 대답해 볼게요. 적합성의 원칙이란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어야 된다. OX? X야. 목표 달성되면 다 냅두는 거야, 일단. 그럼 두 번째 필요성의 원칙이 뭐냐면 이 목표 달성되는 수단 중에서도 최소 침해 수단이어야 돼. 그래서 한번 따져봤어요. 총으로 참새 잡으니까 참새 잡을 수 있는데 오발 사건도 있고 해가지고 한 1000 정도의 어떤 사고가 나고 피해가 발생해. 원폭으로 참새 잡을 수 있는데 참새도 잡고 사람도 잡고 다 잡죠. 피해가 어마어마해. 덫으로 참새 잡을 수 있는데 다른 짐승도 다치고 이러기 때문에 침해가 한 100 정도 돼요. 약으로 참새 잡을 수 있는데 환경 침해도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침해가 한 300 정도 돼요. 그럼 이 목표 달성되는 수단 중에 침해 제일 적은 건 뭐예요? 이 지금 침해가 제일 적죠. 마이너스 100이죠. 그럼 그게 이제 뭐예요? 필요성의 원칙이란 말이지. 그러면 자, 적합성의 원칙, 목표 달성되어 통과했어요. 필요성의 원칙, 그 중에서 침해도 제일 적어. 그런다고 비례한 게 맞는 게 아니야. 왜냐면 이럴 수 있거든. 지금 참새 잡았어요? 그 대신 침해는 마이너스 100밖에 안 돼. 이 중에 제일 적어. 근데 참새를 잡으면은 공익이 증진될 거 아니에요. 증진되는 이익이 플러스 70이야. 이러면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최소 침해가 마이너스 100인데 70밖에 증진을 안 해. 그럼 결국 이거 하면은 마이너스 100 플러스 70 몇이에요? 이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 마이너스인데 뭐하러 해? 최소 침해고 나발이고. 그게 이제 상당성의 원칙이야. 그러니까 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증진되는 공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피해보는 것들도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가 당연히 더 커야 돼요. 이게 더 커야 하는 거지. 최소 침해가 마이너스 100인데 증진되는 게 마이너스 100보다도 안 된다. 뭐하러 하냐고. 최소한 이게 플러스 100 이상 돼야지 하는 거지. 이게 더 커야 하는 거지. 그런 걸 뭐라고 해요? 상당성의 원칙. 다른 말로 뭐라고 돼 있어요?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 돼 있죠. 그죠?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 돼 있죠. 이 비례원칙 동의어 뭐예요? 과잉 금제 원칙. 자, 그래서 이 비례원칙은요, 초창기 때 어디에서 논의가 시작됐냐면 경찰 행정에서 논의가 시작됐어요. 경찰 행정에서. 경찰에 이런 일이 많아요. 범인을 잡는다,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뭘 선택할까? 이런 고민이 많다고. 비례관계가 맞아야 돼. 예컨대 이런 거야. 범인을 검거하는데요. 범인이
경찰이 하자는 대로 말을 잘 들어. 그래서 앉아, 앉고, 일어서고. 열중샷 하는데 차례가 됐어요. 총으로 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런 거 실수한다고 뭐 사냥 나온 것도 아니고 막 바로 총질해버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재난권이 있어도 그 비례한 게 안 맞는 거야. 그럼 그 경찰관 영창 가요. 그렇죠? 왜? 비례원칙 위반. 불법이에요, 불법. 그렇게 논의가 시작된 거예요, 경찰 행정에서. 그죠? 그러다 지금은요, 급부 행정까지도 확대가 됐어요. 급부 좋은 거잖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급부 좋은 거라도 비례원칙. 과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과잉 급부 금지예요. 제가 그리스 이야기 해줬죠? 그리스가 지금 디폴트 직전이잖아요. 국가 완전 파산 상태. 왜 그래요? 걔들이 GDP가 뭐 100만 불이면 항상 140만 불씩 썼다고. 빌려다가. 복지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그리스 공무원들은요, 정시 출근하면 수당 줬어요. 정시 출근 안 하면 징계 주는 게 아니라 수당을 줘. 정시 출근하면. 그리고 2층에서 근무하는데 3층 가잖아요? 층간 이동 수당이라는 게 있어. 근무 시간에 층을 바꿔서 계단 오르락내리락 할 때 힘들었다 이거지. 정말로 사실 진짜로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일이야. 손 씻기 수당도 있어. 손 씻을 때마다 기록에서 수당 받아요. 오, 정말 황당하죠? 아무리 급부가 좋은 거고 국민한테 필요한 거라지만 그렇게 과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망해, 그러면. 이 급부도 비례원칙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행정의 전 영역에 다 적용이 돼요. 그 비례원칙은 다 적용된다라고 하면 돼. 아무리 재난건이 있더라도 우리 일반 원칙은 항상 이게 중요하잖아. 재난이 있더라도 이 사이에 뭐가 맞아야 돼? 비례한 게 맞아야 하는 거예요. 비례한 게도 안 맞는 걸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죠? 자, 비례원칙 관련 판례 좀 볼게요. 자, 비례원칙 위반 사례. 자, 찾았어요, 판례 박스? 비례원칙 위반 사례. 판례 박스는 판례 연구라고 돼 있죠, 그죠? 자, 비례원칙 위반했다는 건 다른 말로 이렇게 과잉 금지원칙 위반이니까 딱 봐도 너무 과한 거야. 1번. 공무원이 한 번 훈령에 어긋나고, 여기는 60년대 판례일 거야. 아마 이게 요정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 뭐 좀 음란한 술집 같은 뭐 유흥주점 같은 거겠죠. 공무원 원래 그런 데 가면 안 돼. 근데 그런 데 한 번 갔어. 그래서 파면당했어요. 공무원도 인간인데 술 마시고 좀 놀았다고 파면까지 시킨 건 너무 어때요? 과하잖아요. 이건 한 견책이나 한 감봉 뭐 이 정도가 적당한 거지. 파면, 이 당시에 파면 당하잖아요? 퇴직금도 못 받아요. 그냥 강제로 쫓겨나는 거야. 너무 과하다 이거지. 2번 보세요. 자, 이 업주가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 나와. 판사도 보고 놀랐어. 유흥장소에 출입시킨 미성년자가 성년에 가까운 자이고 성년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사정이 자기가 봐도 제가 미성년자야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미성년자 아니라고 생각하고 받은 거예요. 근데 불시에 갑자기 경찰이 와가지고 민증 까 막 이러니까 미성년자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요? 아예 영업 허가를 취소시켜버렸죠. 너무 과한 거죠. 이 정도면은 뭐 과징금 100만 원, 뭐 이 정도면 뭐 최소 뭐 영업정지 1개월 뭐 이 정도가 맞는 거지. 아예 허가 취소. 너무 과한 거야. 그죠? 근데 뭐 유사팔 이런 게 있어요.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과징금을 2차례나 부과받은 적이 있고, 그리고 나서도 미성년자를 또 들여서요, 영업정지도 3개월 정지된 바가 있어. 근데 또 미성년자를 들여보내가지고요, 허가를 취소했어요. 허가 취소가 과해요, 과하지 않아요? 과하지 않아, 그런 거는. 뭐, 밥 먹듯이 위반하고 앉아있는데. 그죠? 자, 3번 판례 논점이 2개예요. 전 운영자가 유사히 반류, 부정히 반류 판매해서 막 신나 팔고 막 이런 거야. 자동차에 신나 넣고 타고 다니는 거 본 적 있어요? 제가 아는 애가 기름을 주문을 하더라고. 전화하니까 기름을 갖다 줘. 근데 그게 신나야 신나. 그래서 기름값 한 반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그게 만약에 한 달에 기름값이 뭐 한 40만 원이다. 그러면 한 반이니까 20만 원이면 타고 다니는 거지. 근데 그게 차를 뭐 한 5년 몬다라고 하면은 20만 원씩 절약하면 얼마야? 1년에. 12개월 240만 원 곱하기 5년 하면 거의 1000만 원이죠. 그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어. 근데 그게 정부에서 왜 못하게 하냐면 매연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자, 요거는 이런 거예요. 주유소 대인이에요? 대물이에요? 사람이야? 사물이야? 이 물적인 건 이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여러분 운전면허, 무슨 면허, 의사면허, 약사면허 이런 건 대인적인 거야. 내가 의사면허가 있어. 남한테 이전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대인증 이전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주유소는 예전에 운영자가 운영하다가 이거 뭐 양도라고 해. 팔았어. 양수자가 이제 현 운영자죠. 근데 누가 부정이발유를 팔았냐면 얘가 판매한 거예요. 근데 언제 걸렸냐면 얘가 운영할 당시에 걸렸어요. 그럼 첫 번째 논점. 그냥 처벌이라는 표현을 쓸게. 뭐 정확히 하면 행정처분인데 처벌은 형사에서 많이 쓰는데 어쨌든 그냥 이렇게 쓸게. 자, 처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얘가 팔았어요. 처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것이. 이거는 사실은 이 운영자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 뭐가 처벌 대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핸드폰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매매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핸드폰이 사용료 미납이 돼 있어요. 뭐 세금 미납이 돼 있어요. 핸드폰 넘기잖아요. 다 따라 넘어가. 여러분 집 임대차 해봤어요. 집 임대하면은 뭐 전기세 뭐 이런 거 막 중개사가 다 체크해가지고 일일이 다 정산하고 하고 그러잖아. 정산 안 하고 양도 받잖아요. 자기가 다 내야 돼. 밀린 거. 왜? 그건 사람한테 부과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물건한테 돼 있는 거지. A 운영 상태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 보세요. 몇 개월 정지시켰어요? 영업정지 6개월이에요. 영업정지 최장 기간이 6개월이야. 사실 6개월 영업정지 당하면 거의 망해. 임대료는 계속 나가죠. 단골 손님 다 떨어져 나가죠. 이 논점, 두 번째 논점. 6개월 정지는 비례원칙 위반이야. 너무 과한 거야. 법원이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는 거예요? 뭐 1개월 정지, 2개월 정지 이런 게 적당한 거지 6개월씩 정지시키는 건 너무하다 이거지. 영업정지 시킬 수는 있지만 얘 잘못으로 시킬 수는 있지만 가능은 하지만 자, 4번 판례 변호사 개업지 제한. 이거는 뭐냐면요. 변호사가 판검사로 근무했던 지역에서는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했어요. 다른 지역에서 개업하라 이렇게 된 거야. 왜냐면 부정행위 발생할 수도 있잖아. 자기가 판검사로 근무해, 뭐 법원에 막 판사들 자기 뭐 동료였고 막 이러면 그렇잖아. 그죠? 근데 다른 직업은요, 개업지 제한이라는 게 없어요. 유독 변호사만 개업 제한이 있다는 건 다른 직업과 비교했을 때 과도한 침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과도한 침해. 그래서 지금은 개업지 제한이라는 게 없어, 변호사. 자, 5번에 과징금 관련된 판례들은요, 액수가 중요해. 미성년자한테 제가 술을 팔았어요. 슈퍼하면서. 술이 얼마냐? 얼마지? 카스, 뭐 이런, 맥주를 막 팔았어요. 그게 얼마죠? 뭐 천몇 병을 하잖아요. 3병 팔았어. 그럼 뭐 한 5, 6천 원 하잖아요. 그죠? 그 5, 6천 원 벌었어요. 미성년자한테 팔면 안 되는데 팔아서 벌었어, 5, 6천 원. 그 5, 6천 원을 벌자, 과징금 2억을 부과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5천 원 벌었다고. 1,000만 원, 이것도 아마 비례원칙 위반일 거야. 5천 원 벌었다. 그럼 한, 진짜 많아봤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때려야지. 뭐 돈 5천 원 벌었다고 막, 뭐 5천만 원 내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 행위로 취득한 액수보다 너무 과한 액수의 과징금 부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지.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런 판례가 있죠.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 동그라미. 미결은 유죄다, 무죄다 결정이 났어요. 미결 결정이 안 났어요. 결정이 안 났죠. 유죄라는 결정이 났어, 안 났어요? 안 났죠. 근데 재판장에서 옛날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한쪽 편이 항상 재수복 입고 있어. 그게 피고야.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재판 과정에서 왜 재수복을 입지? 판결도 안 났는데? 그럼 일반인이 봤을 때 야, 되게 뭐 죄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비례원칙 위반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드라마 봐봐요. 다 사복 입고 있지. 그죠? 다 사복 입고 있어요. 그래서 미결,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 과정에서 피고를 재소복을 입힐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자, 됐고 8번 봐요.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국민이 그 기본권을 실현할 다른 수단이 있다고 해서 이게 뭔 말이냐? 기본권 제한을 해요, 행정청에서. 근데 기본권을 행정청이 제한하는데 기본권 보호수단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대로 제한해도 되는 거예요? 보호수단이 있으니까. 보호수단이 있던 없던 비례원칙은 비례원칙대로 충족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국민이 그 기본권을 실현할 다른 수단이 있으면 비례원칙은 지켜진 것으로 본다. OX.
비례원칙은 비례원칙대로 별도로 다시 다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밑에 석회석 채굴을 위하여 살림의 선고를 받아 임야에 대해서 고속도로로부터 미간을 이유로 한 살림 훼손 중지 처분 이런 거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살림 훼손 허가를 받아갖고 이제 막 한참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살림 훼손하면 보기에는 안 좋죠. 나무 깎아 들어가고 이런 멀리서 보면. 그래서 행정청에서 보기 안 좋다라고 허가해줬던 거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황당하죠. 그럼 정상적으로 허가 받아가지고 이게 살림 훼손 이거는 뭐 삽으로 하겠어요? 뭐 인부들 고용해갖고 막 중장비 동원되고 막 이랬겠죠. 벌써 뭐 돈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입이 됐어요. 근데 보기 안 좋으니까 하지 마 하라고 했다가 하지 말라고 했다가 이러면 비례한 게 안 맞는 거야. 이 사람이 받는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 그다음 그 밑에 비례원칙 위반 부정사례들 보세요. 이제 부정사례. 자, 1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이런 얘기 나오죠. 2번도 음주운전, 3번도 음주운전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음주운전 걸리면요 경찰이 물을 거 아니야. 술 마셨어요? 이렇게 물을 거 아니야. 그럼 뭐 처음에 안 마셨다 그러다 측정기로 나오면은 맥주 뭐 한 2잔 정도 이러지 사실은 소주 3병에 폭탄주 7병 깠습니다 이러진 않는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 판결문에 현혹될 필요가 없고요. 이것들은 음주운전에서 면허 취소됐어요. 비례원칙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음주운전을 했으니까 면허가 취소됐지. 그 사정이 어쨌든 간에 지 말이야 맥주를 2잔 마셨던 주차하려고 했던 간에 술 마시고 운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면허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비례원칙 위반 아니에요. 4번, 5번, 6번, 7번까지 4, 6, 7 이건 뭐냐? 뇌물 받은 사건이야. 이건 뭐 별 설명. 뇌물 받으면 해임이나 파면 당할 수 있어, 없어요? 당할 수 있지. 근데 이런 거 7번 얼마 받았어요? 10,000원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경찰 공무원이 해임됐죠. 파면 전 단계가 해임이야. 해임이든 파면은 둘 다 잘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면의 강도가 조금 더 세. 퇴직금 예전에 하나도 안 줬고 지금 아마 반 줄 거야. 반은 안 줘. 이런 식으로. 복직도 안 돼. 이런. 둘 다 대신 잘리는 건데. 그게 소송까지 들어온 거야. 아니, 10,000원 받았다고 해임까지 너무한 거 아니냐. 10,000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으면 돼요? 안 돼요? 해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왜 법관이 이 10,000원 받고 해임을 비례원칙 위반 아니다 이렇게 했냐면 이유는 안 물어봐 시험에. 10,000원 받고 해임당한 거는 비례원칙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결론만 알면 돼. 돈 받았으니까 해임당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게 얘가요 경찰 공무원인데 예전에 경찰 오토바이 1년 하면 집 산다는 소문도 있었어. 하루 왼종일 그 교통법규 단속 다닐 거 아니에요. 오토바이 타고. 그러니까 적발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 하루 종일요. 그죠? 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딱 적발이 된 거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0,000원짜리 지폐를 2번 접어서 운전면허증이랑 같이 제시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봤을 때는 얘는 10,000원만 받은, 그 걸린 게 10,000원 받은 거지. 맨날 그러고 다녔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어, 없어요? 왜 2번 접어서 면허증이랑 같이 제시하라 그래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안 보이고 증거 자료도 안 남고 그런 거 아니야. 그죠? 2번 접으면 면허증이랑 같이 제시하면 돈도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봐주겠다 이거잖아. 10,000원 주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관행, 얘는 옛날부터 그러고 다녔던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해임은 파면이 싸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게 비례원칙 관련된 판례예요. 자, 그 밑에 매핑 보면은 4번째 일반원칙 뭐예요? 옆에 펴놓으라니까. 신뢰보호의 원칙. 5번째 뭐예요? 부당결부 문제원칙. 이 2개 합쳐서 신뢰보호 원칙 내용이 되게 많아요. 잠깐 쉬었다가 2개 합쳐서 그 다음 시간에 정리할게요.